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이 무역기술 장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고려대학교 소속의 강병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무역기술 장벽, Technical Barrier to Trade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기술 장벽,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쉬운 용어는 아닌데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좀 노력해서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역 장벽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가 간의 그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무역이라고 하고, 그런 무역이 발생하는 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우리가 이제 무역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역 장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하나는 관세 장벽, 또 다른 하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관세 장벽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의 이 경계, 보더를 통과하는 데에 따르는 그 세금을 우리가 보통 이제 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관세 장벽은 가트 체제 이후로 이제 서서히 낮춰져 가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WTO 체제가 되면서 관세 장벽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 각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비관세 장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기술 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술 장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역 상대국 간에, 즉 수입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국가 간에 표준이나 기술 규정 혹은 적합성 평가 절차가 서로 다름으로써 기업들이 자국의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의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따라서 상품을 제조해야 됨으로써 치르게 되는 비용 상승 등을 우리가 기술 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조금 설명을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표준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자는 이 상품에 적용되는 표준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낼 텐데, 만약에 이 상품에 대한 표준이 우리가 수출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혹은 유럽 이런 등지에서 다른 표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은 자국, 즉 한국 내의 판매를 위한 생산 설비를 따로 갖춰야 되고, 또 수출을 위한 생산 설비를 또 따로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당연히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원가 상승 요인은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역 기술 장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트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가트와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세계 무역 기구 WTO와의 이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가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네바 관세 협정으로 출발을 해가지고서 회원국 간의 채국 대우를 보장해 준다든지, 국제 무역과 물자 거류의 정진을 목표로 두고서 이루어진 국제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관세를 이제 완전히 없애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세계 무역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 기구로서 이제 WTO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WTO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비관세 장벽도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중에 무역 기술 장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다. 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기구로서의 역할을 WTO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장벽의 이 전가 추세를 보게 되면은 가트 출범 이후에 관세 장벽이 서서히 낮추어지고, 이제 WTO가 출범하게 되면서 관세 장벽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들은 자국 산업의 이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세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니까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역기술 장벽이라는 것이고 WTO 출범 이후에 각국의 무역기술 장벽들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WTO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국제기구인데 이런 기술 장벽이 왜 세워지느냐라고 하니까 회원국들은 WTO 회원국들은 이런 기술 장벽을 만들 때에 다들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럴싸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국민의 안전, 보건, 또한 환경보호 혹은 국방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 장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이 중요한 우리나라 성장의 한 축인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술 장벽을 피하고 우회해서 수출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술 장벽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무역 장벽 사례가 되느냐라고 하면 유기농 농산물 품질 인증 마크인 오르가닉 마크를 부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 물론 이제 이러한 인증 마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 마크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수출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받지 않아도 될 인증 마크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인증 마크들은 그 수출업자들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서의 또 다른 장벽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장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 2009년도에 도입을 한 자동차의 측면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 과거에는 이런 측면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는 데에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측면 에어백을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역의 장벽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무역 장벽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년대 후반의 과거에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성 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을 좀 강화하였습니다. 그건 자국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죠. 하지만 이에 따라서 회원국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을 포함한 8개 회원국이 기존 기준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서 이들 국가의 곡물을 수출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견과류 수출이 약 6억 7천만 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역 장벽이 되는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